한번 갈 건데요. 자, 이번에 이제 막대 그래프 쓰는 거 배울 건데, 여러분 막대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본 적은 있죠. 뭐 이런 거 막대 그래프 이런 거 항상 나오는 건 한데, 이거 유시 한번 해석만 한번 해볼까? 여기 요 첫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차트는 밑에 있는 차트는 이런 정보를 보여줍니다. 어떤 정보냐면 이 버밍햄의 주요 수입품, 그렇죠. 2005년, 2010년, 2015년의 주요 수입품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버밍햄의 메인 임포트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 세 가지 연도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좀 체크를 해줄 게 있어. 이거 체크해줘요. 여기 X축, 여기 Y축, 그리고 이런 걸 여러분 범주라고 해요. 범주. 그러니까 범주는 영어로 카테고리야. 그냥 카테고리.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 그냥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요거 세 개가 중요한 팩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서 막대 그래프를 만났다. 그러면 이걸 이제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확인하는 걸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것도 결국 표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가 뭐 9라고 해봐요. 9 빌리언이야. 그럼 이 9 빌리언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려면 이거 세 개를 봐야 돼. 이해되겠죠? 그래서 9 빌리언이 여기는 pharmaceutical product이니까 유시랑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제약과 관련된 9 빌리언, Y축을 보니까 빌리언 달러네요. 그러니까 빌리언과 관련된 거고, 돈인 거 같고, 9 빌리언 90억 달러만큼의 제약 제품들이 2010년에 수입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거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거 하나만 설명할 수 있으면 나머지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선생님이 이제 다 알려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단락을 구성하고 어떻게 써라 이런 거 알려주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거 이렇게 9 빌리언 달러를 말로 문장으로 바꾸는 걸로 그냥 숫자를 하나하나 덤덤하게 써도 돼요. 그래도 높게 나오고. 이해되겠죠? 요거 세 개만 잘 이해를 하면. 그죠? 괜찮죠? 그렇게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스텝 1. 다음 넘겨. 그게 이제 핵심이고. 자, 바디를 몇 개로 쓸지 결정해라. 자, 여러분, 바디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좀 바디는 범주에 따라서 좀 이제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연도가 나와서 2005년 그래프, 2010년, 2015년 이렇게 나와 있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을. 자, 이 2005년,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는 2005년 것만 만약에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막대 그래프 하나 있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반대로 2010년 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남기고 나머지 거 없다고 생각해봐. 그것만으로도 막대 그래프가 하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주가 나눠져 있다는 건 여러 가지 막대 그래프를 합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3개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막대를 쓸 때는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당, 그러니까 범주 하나당 바디를 하나씩 쓰면 좀 편해. 이게 훨씬 편해, 쓰기가. 이해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듣고 나중에 이제 막 선생님 그랬죠, 인터넷에서 떠도는 샘플들을 보면 한 달락에 그냥 다 때려 넣어놨을 거야, 이거 3개를. 근데 그렇게 써도 잘못된 건 아니야. 라이팅에서 이건 무조건 다 이렇게 쓰면 다 쓰레기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룰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이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생님 추천을 이렇게 하나 여기 적어주세요. 한 단락에 넣어도 상관없다. 한 단락에 다 써도 괜찮아. 오케이. 요것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파이 차트 때 했기 때문에 이거 나머지 중복되는 것은 빨리 나갈 거예요. 그죠? 보시면 인트로는 토픽은 이제 그 앞쪽에 토픽 나왔던 거 요거 지금 방금 해석한 거 있죠? 요거 패러프레이징. 요거 패러프레이징 해주면 되고 그대로 쓰면 돼요. 동의어만 바꿔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버뷰는 선생님 그때 말했던 거 그래프 전체의 특징, 그죠? 전체의 특징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 바디 1, 2는 아까 범주별로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를 합치거나, 그죠? 요거는 이제 그 그래프별로 해주고, 그러면 바디에는 뭘 써요? 바디에는 숫자를 결국 의미로 주어 동사로 바꾸는 걸 쓰는 거다. 그죠? 바디에는 이제 기억해주고,
그리고 오버뷰는 이제 전체 특징을 쓰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 컨클루전에선 선생님이 이제 보통 그래프는 컨클루전 적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적을 때는 그냥 여기 오버뷰, 여기 오버뷰를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 해주면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전체적인 그 특징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깔끔하죠, 그죠? 그리고 파이 차트를 제대로 이제 공부하고 한번 써보고 오신 분들은 점점 쉬워. 다 그 같은 맥락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차근차근 하나씩.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겨보면 오른쪽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한 달 구성도 적어놨으니까 이렇게도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스텝 2. 자, 인트로에 토픽 문장을 써라. 토픽 문장은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쉬워. 파이차트랑 계속 똑같은 원리야.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서 골라주면 돼요. 그냥 그래프가 그렇다, 뭐 indicate, 뭐 explain 중에 몇 개 골라서 유지씨가 요거 동사만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똥을 쳐놓으면 돼. 형만 붙여서 뭐 illustration이나 뭐 explain 똥을 쳤다가 내가 시험장 가서 illustration만 잘 써주면 돼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캐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스텝 3 그래프 특징에 맞는 오버뷰를 써라. 근데 여기는 중요합니다. 3번 오버뷰가 조금 이제 관건이에요. 자, 근데 오버뷰는 선생님 뭐 오버롤이라고 적고 그리고 뭐 as an overview 뭐 이런 거 적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 전반의 특징을 쓰는 건데 이제 116페이지에 그런데 요때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그래. 근데 오른쪽에 내용을 쓰려고 하면 막상 내가 기출문제 펴놓고 이거를 그럼 오버뷰를 써볼까 하면 막대 그래프가 좀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잘 뭐가 특징인지 잘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약간 뭐 2005년, 10년 그 팩터 3개를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해본 결과 여러분이 매우 어려워한다. 특히 막대 그래프를. 근데 그 파이 차트는 우리가 오버뷰를 적을 때 선생님이 퍼센트를 보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운명이야, 운명. 무조건 the largest percent가 이제 그게 largest proportion이 그게 이제 핵심이 오버뷰인데 이제 막대는 그렇게까지는 간단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버뷰를 빨리 찾는지 여기에 쓰는 내용들을 선생님 밑에 정리를 해놨어. 자, 1번. 자, X축에 막대 그래프 X축에 시간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오버뷰를 잡는지 보여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시로 본 그래프도 오른쪽에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자, 117페이지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렇게 그냥 이건 막대 그래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다 이게 Y축이 뭔지가 있어. 원래 시험에서는 여기 다 있어.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뭐 소비량이다 이렇게 그 소비량 뭐 와트 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와트든 뭐 아니면 가스가 무슨 뭐 단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선생님 간략화시켜서 여기만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면 이 나라마다 요 카테고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뒤집어 놨다고 했을 때 요런 게 이제 X축으로 보는 거죠. 요게 X축으로 이렇게 뒤집어 놨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요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요 X축에 만약에 지금처럼 국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항목 뭐 pharmaceutical 항목이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 산업이나 이런 게 파이낸스 섹터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들은 무조건 핵심이 랭킹이야. 랭킹 적어놔요. 랭킹이 오버뷰야. 랭킹이 오버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왜 만들었냐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건데 이런 그래프를 왜 만들었냐. 아까 우리가 예시로 봤던 임포트도 마찬가지고 국가별 가스 소비량을 나타내는데 왜 X축에다 이렇게 국가를 적었냐? 누굴 찾으려고? 랭킹 1위.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건데 기출에 나왔을 때도 제일 많이 가스를 소비하는 차이나나 아니면 USA를 언급을 해주는 게 오버뷰였어. 이해되죠? 네. 그게 이제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1등이나 한 2등 정도를 언급해주는 게 그게 오버뷰가 되는 거다. 요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봐봐요. 여기 봐봐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요것도 밑에 항목이 나오죠? 여기 X축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요것도 오버뷰를 적을 때 뭘 적어야 된다? 랭킹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2005년만 먼저 볼게. 2005년 먼저 봤을 때 2005년 그래프만 생각했을 때 얘 셋 중에 누가 제일 높아? 그렇죠. 그죠? 여기 어플라이언스가 높다. 그리고 2010년만 봤을 때 누가 높아? 비슷하죠. 요거 두 개가 비슷하죠? 그리고 2015년만 봤을 때는 뭐가 높아? 그렇죠, 어플라이언스. 그럼 이렇게 쓰는 거, 오버뷰는 이 세 가지 기간에 거쳐서 어플라이언스가 가장 많이 수입이 됐다. 이 지역에. 누구 빼고? 얘 빼고. 오케이, 그게 오버뷰. 근데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여러분이 이제 그냥 이걸 막 내가 내용을 막 종합을 하고 뭐가 제일 중요한 데이터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포인트를 모르면 이제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험장에서 20분 안에 써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말한 대로 X축을 확인하고 이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건 랭킹이다. 1등이 뭐냐 2등이 뭐냐 2등까지는 언급해도 돼. 근데 지금처럼 이제 1등이 3개나 있을 때 그냥 1등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얘가 높은데 누구 빼고 이런 문장이 막대의 이제 오버뷰를 많이 쓰는 문장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님 밑에다가 이제 적어놨어. 아까 그 117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그 문장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높은 숫자는 A 항목이다, 이런 거. 그래서 앞에다가 여러분 이거 적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다가 오버롤이라고는 적는 거야. 오버롤이라고는 쓰고, 너무 두꺼운데? 오버롤이라고는 적고, 이렇게 오버롤 이렇게 적고 콤마 찍고 요 소문자로 해서 the highest number was 그 다음에 A 항목이다 이렇게 적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그리고 밑에 2번도 중요해. 이것도 너무 중요해. 2번도 여러분 ranke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A ranked first 이런 거 적어줘야 돼요. 네, 근데 이거 동사야, 동사. A가 주어고. 근데 그러면 선생님 요거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요거 보어입니다. 보어. 적어두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별표 치고 적어놔요. 여기는 더를 쓰면 안 된다. 적어서. 그래서 A ranked first and B ranked second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죠? 아주 좋아요. 그죠? 그 다음 장 넘겨보면, 다음 장 넘어가서, 118페이지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X축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를 했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Y축에 퍼센트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여튼, X축에 시간이 없죠? 그럼 얘도 포인트가 뭐예요? 랭킹. 그죠? 얘가 1등, 얘가 2등. 이 정도만 써주면 돼. 이게 오버뷰. 네. 이해되겠죠? 누가 제일 높다. 굿?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만 하고 2번만 하고 잠깐 우리 쉬었다 할 건데, 자, X축에 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밑에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근데 이렇게 나오면 X축이 중요한 거예요. X축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자,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오버뷰가, 이 그래프의 특징은 무조건 시간 변화예요. 무조건 시간 변화예요. 그래서 시간 변화는 아주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증감을 쓰라는 거예요. 증감. 인크리스, 디크리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 글을 선생님 150자를 읽었을 때 제대로 그래프의 특징을 썼다면 그래프 내내 계속 이거 뭐 오버로드뿐만 아니라 밑에 바디도 다 인크리스, 디크리스가 반복돼야 돼. 근데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이거 제일 높고 이거 제일 낮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뭐 이게 이 그래프에 있는 걸 언급은 했지만 그 어떤 전반적인 특징을 제대로 설명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X축을 봤는데 시간 변화다. 그러면 이것은 증감으로 가야 된다. 오버뷰.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다음 장 넘겨서 119페이지에 선생님이 여기다 또 이것도 증감도 요걸 오버뷰 문장을 써놨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기 앞에다가 오버롤이라고 적는 건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이거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A와 B는 올라간다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그 시험장에서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얘네들 특징은 이런데 누구 빼고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오버뷰를 쓰려면 그래서 요거 적어주세요. A와 B를 같이 쓰는 거 이런 것도 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A and B increased 그죠? A와 B가 올라갔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 빼고는 어떻게 해요? except 뭐 이런 거 except 같은 것도 표현도 좀 적어주세요. except 뭐 C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2번 자 C와 D는 내려간다 그리고 같이 내려가는 그래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같이 내려간다 누구 빼고 그죠? 그리고 밑에 3번은 자 2는 그대로다 이거 그래프로 3번 이거는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 알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평타 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거 플래튜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4번에서도 요동친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그래프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요동친다는 걸 반드시 말을 해줘야 돼. fluctuate 하다는 걸. 그리고 약간 선생님 요동친다는 게 좀 정확히 기준이 뭔가요? 적어주세요. W자가 나오면 이걸 안 쓰면 감점이라고 보면 돼. W자가 그래프에 있다. 그죠? 근데 막대 그래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뭐 오르락내리락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fluctuate를 안 썼다. 그러면은 감점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시간이겠죠? 네, 시간이겠죠. 시간일 때만 이게 해당하는 거예요. 네,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W자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무조건 fluctuate을 써야 득점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 플러스였어요. 그거 그 옆에 그거 한 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해. 그거 아니면 그냥 뭐 여기 내려갔다 올라갔다 얼마나 쓰기가 힘들어, 그죠? 근데 플러큐에이트 한 방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괜찮아요? 그겁니다. 맞아, 정확해. 여기 W 이렇게. 이건 물론 어땠어요? Overall, it fluctuated. 그러니까 여기 이거 이제 선생님이 형태만 보인 거고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import든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 그거죠. 뭐 the amount of import fluctuated a lot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쓰는 significantly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주 씨는 뭐만 생각해야 되냐? 단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뭐 significantly로 좀 어렵게 써볼까? 그죠? 얼라서 너무 쉬우니까. 아니면 considerably를 한번 써볼까? 그죠? dramatically로 써볼까? 이런 어휘를 고민을 해서 거기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죠? 근데 시험장 가서 이걸 보고 진짜 특징이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미리 그걸 알고 포인트를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그 선생님의 어떤 스킬이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스텝 4부터 이제 선생님이 바디에다가 여러분이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을 다 모아놨어. 그래서 여러분 따로 뭐 사전에 막 찾아보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 교재에 나오는 단어들만 쫙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다 다 때려놓고 나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만들어놨으니까 스텝 4부터 나갈 건데 요거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죠? 5분 쉬었다.